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논문은 Exploring the Limits of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안전한 모델을 디플로이 하는 거는 실제 리얼 월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안전한 모델을 디플로이 하려면 모델이 어큐레이트 할 뿐만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도 로버스트 해야 하는데요. 뉴럴넷은 높은 컨피던스로 미스클래시파이 할 수도 있고 또는 트레이닝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테스트에 대해서 되게 하이 컨피던트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OD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모티베이트였는데요. OOD 디텍션의 난이도는 아웃라이너가 인라이너에 얼마나 시멘틱하게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ear OOD와 far OOD 두 가지로 보는데 near OOD는 far OOD에 비해서 디텍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8100이라는 18100에 대한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때 SVH는 시멘틱하게 멀기 때문에 far OOD이고 시멘틱하게 시밀러한 1010은 near OO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FAR-OOD를 다루고 있는데요. FAR-OOD의 소타 성능은 10파 100으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SVHN 디텍션을 시킬 때 AUROC 99%로 굉장히 높은 반면에 10파 10을 디텍션 할 때는 85% 정도로 FAR-OOD에 비해서 훨씬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모델은 Near OOD와 FAR OOD 성능 사이의 갭이 적은 모델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Near OOD에 대한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라지 스케일로 프리트레인드 된 트랜스포머를 파인 튜닝을 하면은 Near OOD 디텍션에서 상당한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보이는데요. 직관적으로는 라지 스케일로 프리트레인드 된 클래시파이어는 쇼컷 학습에 덜 취약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레프레젠테이션이 리얼 OOD 디텍션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걸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10파 100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PCA를 시킨 건데요. 이 검은색과 노란색은 인디스트리뷰션의 두 개의 클래스를 가져온 거고 OOD 클래스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in이 10파 100이고 out이 10파 10이어서 10파 10의 한 클래스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레즈넷으로 학습된 10파 100의 경우에 PCA를 이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PCA를 하고 이거를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로 표현을 한 클로맵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보면 얘네가 셋이 좀 뭉쳐 있고 뭐 되게 하이 컨피던트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레즈넷으로 학습된 거 말고 VIT로 학습됐을 때는 어떤지 그냥 VIT 그 프리트레인드 된 트랜스포머를 가져와서 봤을 때 어떤지 보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 잘 구분은 되는데 여전히 컨피던스가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VIT를 가지고,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로 프리트레인드 된 VIT를 가지고 10파 100에다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구분될 뿐더러 이쪽에서 로우 컨피던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라지 스케일로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활용하는 OOD 디텍션에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이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추가한 퓨전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인데요.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Near OOD 벤치마크에 대해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킴을 보였고,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퓨전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에 사용을 하면은 더 성능이 좋다는 것도 보였고, 그리고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세팅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Near OOD 디텍션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입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는 21K에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파인 튜닝 할 때는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냥 풀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시파10과 100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파100을 학습한 다음에 시파10은 디텍션한 A와 ROC에 대한 거고, 이거는 시파10을 학습한 후에 시파100을 디텍션하는 A와 ROC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이브리드 모델 for 오픈셋은 기존의 소타인데요. 이 소타 성능이 85.6인데 위전 트랜스포머를 파인 튜닝해서 파인 튜닝 하면은 95.52에다가 RVIT라고 이것도 VIT 계열인데 얘네가 모델 비교를 위해서 다른 모델로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95가 넘는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여기서 휴먼 95.9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이 대한 AORC도 측정을 했는데요. 사람보다 좀 비슷하거나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파10으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때 시파10을 디텍션하는 태스크에서도 원래 그 소타 성능이 95.1인데 훨씬 높은 98 이상의 성능을 달성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로 보면은 이제 인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게 아웃 디스트리뷰션인데 일단 파인 튜닝 했을 때 테스트 어큐시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BIT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 BIT는 또 다른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인데요. 얘가 레즈넷 기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VIT 기반의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은 테스트 어큐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에 따라서 이런 ARC 스코어, OOD 디텍션 스코어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의 소타 성능이 A와 RC 기준으로 85%였는데 여기서는 마할라노비스를 보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프리트레인드 VIT를 파인 튜닝을 한 걸 보면은 96%로 훨씬 능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다른 AURC 말고도 AUPR, FPR,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베이스라인, 이건 말라노비스에 대한 성능인데 이건 FAR OOD와 그리고 NIA OOD가 둘 다 있는 성능입니다. NIA OOD에서도 좋은 만큼 FAR OOD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인드 VIT를 파인 튜닝을 하면은 OOD 디텍션의 성능이 향상을 한다는 거랑 그리고 피겨 1에서의 그 VIT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 하면 잘 레프레젠테이션이 학습이 된다는 거. 두 가지에 되게 모티베이션을 얻고 나울라의 익스포저를 고안을 하는데요. 이런 퓨처 나울라 익스포저 세팅은 되게 높은 세이프티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OOD 디텍션 성능을 필요로 하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잘 작동하도록 그렇게 모티베이트가 되었고 이런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핸드풀한 노 나울라 example 수집할 용의가 있다고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인디스트리뷰션이 K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OOD가 5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인코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풋 X를 넣어서 프리트레인드 된 인코더에서 인베딩을 뽑아서 심플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는데요. 여기서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값에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이 클래스에 대한 그 확률 값을 얻는데 컨피던스 스코어는 인디스트리뷰션의 클래스에서의 그 컨피던스들의 합을 컨피던스로 삼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아웃에 대한 컨피던스가 되겠습니다. OOD를 샘플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한 OOD 샘플이 만약에 레이블이 있으면은 멀티플 클래스로 그냥 사용을 하고 레이블이 없으면 싱글 클래스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5개가 있는데 만약에 레이블이 없으면 그냥 키 플러스 1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인디스트리뷰션과 OOD, 노온 OOD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고 제가 방금 말한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은 그리고 이때 퓨샷 러닝을 할 때
아웃이 되게 적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웃을 그 인이랑 비율이 맞게끔 오버샘플링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페어와 이제 아웃에 대한 페어가 있을 때 여기서 두 개의 그 데이터셋에서 배치를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그냥 크로스 센트럴 요소를 학습을 해서 퓨전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때 그 아웃라이어 인퍼런스 할 때 사용되는 컨피던스 값은 이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밑에 실험 결과는 노원 아웃라이어 개수를 1개에서 10개까지 늘려가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100개까지. 네. 그런데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은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이고요. 파란색 선은 파인 튜닝을 안 했을 때입니다.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제 그리고 아웃라이어 레이블도 5개를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레이블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의 클래스로 보고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유즈 아웃라이어 레이블은 멀티플 레이블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 이거널 아웃라이어 레이블은 그냥 하나의 클래스로 보고 학습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한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 거의 성능 차이가 없는 걸 발견을 하는데, 파인 튜닝을 안 한 경우에는 레이블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스 for 오픈셋이라는 이 85.6% 수치는 기존의 소타 성능이고요. 그리고 이 틴돈 1800 마을라노비스는 튜닝을 한 다음에 알라 익스포저 안 하고 마을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적용을 했을 때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파 100이 인디스트리뷰션일 때고요. 이거는 10파 10이 인디스트리뷰션일 때인데, 마찬가지로 튜닝을 하면은, 파인 튜닝을 하면은 그 아웃라이어 레이블을 존재하지 않아든 거의 비슷하고 굉장히 가장 높은 AORC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레이블, 아웃 레이블의 존재가 좀 많이 차이가 AORC에서 많이 차이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기존 소타 성능보다 파인 튜닝을 하면 훨씬 좋아진다는 걸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95.9% 이 양옆에 이 두 가지 초록색은 사람이 디텍션 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사람이 디텍션 하는 거는 이 논문 저자들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그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을 하면은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위에 나왔던 게 이제 그냥 이거는 표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100개까지 늘어나면은 그 성능은 더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10개랑 100개랑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이 차이만큼 이 차이가 100개를 쓰느냐 그런 이 아웃 샘플의 개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리얼 오드 디텍션을 다른 벤치마크에서도 실험을 하는데, 지노믹 시퀀스라는 이제 벤치마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리얼월드 프로블럼인데, 얘가 이제 2019년도에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나왔는데요. 지노믹 시퀀스에 따른 박테리아를 식별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고, 실제로 이제 박테리아 시퀀싱 데이터가 이전에 연구되지 않은 언노운 클래스의 60에서 80%의 시퀀스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운 클래스에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할 때, 이런 박테리아 시퀀싱 데이터가 언노운 클래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려운 챌린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박테리아 종류가 수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는 2011년 이전에 발견된 10개의 박테리아 클래스를 인디스트리뷰션으로 사용을 했고,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견된 60개의 클래스를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하고, 2016년 이후에 60개의 테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노믹 시퀀스는 250개의 연기쌍으로 구성된 길이를 가지고 A, C, G, T 네 가지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기존의 벤치마크에서는 1D CNN을 사용해서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이랑 말러비스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각각 66%와 베이스라인 66%, 말라노비스 62%의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벤치마크 세팅에서 언슈퍼바이스드 버트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성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버트 파인 튜닝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가 0.15라는 비율로 랜덤하게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 마스크드 시퀀스를 트랜스포머 입력으로 줘서 마스크드 된 예측을 하도록 프리트레이닝을 하고요. 파인 튜닝 할 때는 모든 임베딩에서 민풀을 적용을 한 다음에 싱글 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를 추가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디씨는 그 기존 벤치마크를 제안한 논문에서와 그렇게 벌트로 프리트레인하고 그리고 파인튜닝, 슈퍼바이트 파인튜닝까지 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은 A와 ROC가 64에서 77로 말라노비스는 올랐고 베이스라인은 65에서 73으로 올랐고 테스트 어큐시도 4% 정도 훨씬 올랐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원디CNN이 이제 그 원래 기존 논문을 사용했던 방법이고 프리트레인 앤 파인튜닝이 여기 논문에서 학습을 한 방식인데 60개의 테스트 셋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각 60개의 클래스의 테스트 셋에 대한 미니멈 디스턴스가 이제 X축이고 Y축이 A와 RC인데 이 점들은 각각의 클래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의 테스트 클래스이고 여기서 말하는 미니멈 디스턴스는 원래 이러한 그 제네틱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시밀러리티 워드 프리퀀시 기반으로 두 개의 개놈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미니멈 디스턴스를 재고 인디스트리뷰션의 어떤 클래스건 간에 인디스트리뷰션에서 가장 가까운 그 거리 미니멈 디스턴스를 X축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디스턴스가 작으면은 인디스트리뷰션이랑 가깝다는 거니까 그러면 니어 OD에 더 가깝다는 거고 그러면 A와 ROC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ine tune and pre-train and fine tune이 된 두 가지 방법을 보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A와 ROC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근데 원디CNN으로 할 때는 이러한 경향성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경향이 안 보이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풀트레인 앤 파인튠이 성능 면에서도 훨씬 좋은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성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트레인 앤 파인튠이 잘 된다는 걸 보고 여기서도 퓨샷 아웃라이어 exposure를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아웃라이어 exposure에 사용되는 아웃라이어 example들의 개수 1부터 100까지를 설정을 했고 이 66.14%는 원래 베이스라인 원디CNN에 대한 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안 했을 때 그냥 파인 튜닝만 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고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하면은 훨씬 성능이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클래스를 마다에 있는 아웃라이어 example의 개수를 많이 사용할수록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웃라이어 레이블을 사용하는 게 안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립이라는 멀티모달에 관해서 실험한 부분에도 실험을 하는데요. 클립은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입니다.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인데 이미지에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는 굉장히 비싸지만 인터넷 온라인상에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이 붙은 텍스트가 붙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0밀리언 개를 크롤링을 해가지고 클립이라는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건데요. 보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 n개의 데이터와 텍스트가 있다고 할 때 각각의 인코더가 인베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n개의 피처 벡터를 붙고 이 둘 사이 간의 유사도를 학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VITP32라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로샷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습을 하고 제로샷 프레딕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인코더에 들어가서 하나의 피처 벡터가 나오고, 그리고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모든 클래스 정보가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가서 각각의 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이름에 대한 텍스트 인베딩 피처와 이미지 피처의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거를 얘네가 최종 아웃풋으로 삼는 게 제로샷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로샷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에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모지 인코더를 지나서 하나의 피처 벡터를 뽑는 것은 동일한데요. 여기서는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의 시멘티브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캔디데이트 레이블이라고 정의를 하고 캔디데이트 레이블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얘랑 상관이 없는 다른 같은 개수를 가지는 캔디데이트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여기는 아웃에 대한 그 피처 벡터가 나오고 여기서는 인에 대한 피처 벡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베딩 벡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프로버빌리티 벡터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로샷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컨피던스 스코어는 인에 대한 프로버빌리티의 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in이랑 out을 나타내는 캔디데이트 레이블을 사용하면은 숫자를 띄워넣는 AORC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존 대비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Near OD 디텍션은 굉장히 어려운 챌린징한 태스크인데요.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를 파인 튜닝을 하면은 성능을 높일 수 있고, 거기다가 퓨전 아웃라이어 익스포저까지 사용을 하면은 소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소타 100과 시파 10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85%에서 96%까지 달성을 하고, 여기다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사용해서 99%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지노믹 벤치마크에서는 소타 성능을 최종적으로는 88%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그 클립 모델에서 봤듯이 멀티모달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에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의 위컬 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